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생 자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퇴가 단순한 학업 포기나 반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잖아. 전쟁 중이고 북한 미사일도 자주 쏘고 미국 총기 사건 수백 건보다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다고.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래를 꿈꾸던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한 후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보여준 한 영상, 학생들이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돌아온 뒤 마주한 또 다른 충격. 한 번의 여행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그들은 왜 안전한 미국을 떠나 낯선 한국행을 선택했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마이클 하퍼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수학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죠. 저희 집 식탁에서는 항상 교육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미국식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해외 수학여행지를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모든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었죠. 친구들과 저는 몇 달 전부터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유럽 여행을 꿈꾸고 있었죠. 이번에는 이탈리아일 것 같아. 난 무조건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야지. 저도 파리를 꿈꾸며 설레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유럽도 미주도 아닌 아시아입니다.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체육관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곧 누군가 외쳤죠. 일본이지. 당연히. 여기저기서 일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이잖아. 도쿄, 온천, 스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도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일본이 미국이랑 더 가깝지 않아? 한국은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제 친구 데이비드가 더 강하게 말했죠. 한국은 위험하잖아. 전쟁 중인 나라라고. 북한 미사일 계속 쏘고 한식도 너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런데 조용히 있던 제시카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국 총기 사건 수백 건보다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대. 그 말에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근처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고 우리도 총기 대피 훈련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BTS, 블랙핑크, K-드라마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잖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디지털 교육 시스템도 있대. 일본은 과거고 한국은 미래야. 결국 투표 결과는 반반으로 갈렸고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에게 맡겨졌어요.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국 고등학교 급식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화면 속 급식은 마치 호텔 뷔페 같았어요. 갈비탕, 나물, 잡곡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있었죠. 댓글에는 미국 급식은 이거에 비하면 쓰레기 같아라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교육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보고서가 공개됐어요. 한국은 디지털 교육, 급식 체계, 안전한 환경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결국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확정됐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분단 국가라 위험하지 않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북한 미사일, 군사 충돌 같은 뉴스 헤드라인이 맴돌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CNN에서 본 북한 소식과 BTS 정도가 전부였죠. 그래서 한국은 그저 갑자기 떠밀려가게 된 낯선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게 정말 공항이라고요? 제가 알던 미국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했어요. 공항 내부의 공기는 쾌적했고 바닥은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으로 우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 주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몇 초 만에 입국 수속이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줄에만 서도 30분 넘게 걸리는데 말이죠. 대기 공간 곳곳에서는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분실물 센터, 화장실 위치, 교통편 등을 척척 알려주고 있었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분단 국가의 모습인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잘 터졌고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친구 제이슨이 놀라며 말했죠. 우리 집보다 빠른데? 나 지금 영상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어. 이 속도 뭐야? 같이 간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제 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도로는 넓고 차량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리 곳곳에는 QR코드 안내판과 공공 와이파이 존이 잘 구축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인가? 첫날부터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고 우리는 경복궁과 전통문화 체험을 하러 갔어요. 한복을 입는다는 말에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옛날 옷 입고 사진 몇 장 찍는 게 뭐 대단한 체험이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경험은 단순한 옷 입기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와, 이 옷 색감이며 자수 하나하나 너무 곱다. 긴 치마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고운 색이 햇빛을 반사하던 그 순간 제 자신이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걷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일본인, 독일인, 브라질에서 왔다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문화예술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는 점점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광장시장과 야시장 투어를 했어요.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꽈배기. 이게 정말 길거리 음식이라고요? 모든 음식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맛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포장마차에서 만난 할머니였어요. 제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살짝 매워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학생이네. 음식은 입에 맞니? 매우면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그리고 따뜻한 호떡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타국의 어르신이 단순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미소와 따뜻함을 나누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숙소 근처를 조별로 자유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만들어낸 빛의 향연, 활기찬 사람들의 움직임.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친구 사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 밤에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닌다니. 미국에선 꿈도 못 꿔. 제 머리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미국 같았으면 절대 안 돼. 여자는 어두워지면 혼자 못 다녀. 근데 여긴 진짜 평화롭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전했어요. 북한 뉴스만 보고 한국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총기 사고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국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서울에서의 일정 중 가장 기대됐던 하루, 우리는 한국의 명문 특목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와 같은 또래의 동양인 학생들을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던데 그게 과연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지. 솔직히 조금 기대 반 의심 반 마음이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정문에서부터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반가워. 또박또박한 발음, 정확한 억양. 같은 또래로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구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친구 제이슨이 속삭였죠. 다들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저도 모르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야.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복도를 걷다 문득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복도의 유리장 안에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아시아 과학, 경시대회, 국제 AI 챌린지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와 금메달, 상장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고등학생들이 받은 거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건 작년 선배들이 받은 상들이야. 올해도 준비 중이지. 마치 별일 아닌 듯 말하는 표정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학교 로비에 전시된 건 농구 우승 트로피 하나가 전부인데 이곳은 학문적 성취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참관한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교실 안은 정갈했고 모두 집중해서 수업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학생이 직접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자, 여기 함수에서 x와 y의 해를 구해볼까요? 학생이 자연스럽게 보드를 향해 걸어갔고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x를 구하면 미분값이 됩니다. 이걸 0으로 놓고 해를 찾으면. 그 순간 저는 친구 브랜든에게 속삭였어요. 지금 배우는 게 뭐야? 미적분인가? 저 칠판에 쓰인 글씨들 지렁이로밖에 안 보여. 이걸 고등학생이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돼. 브랜든도 놀라서 대답했어요. 헉, 그건 우리 미국에선 대학 2학년 때 하는 거잖아. 그 말과 동시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학생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거였어. 한 명의 한국 학생이 칠판에서 돌아와 영어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접근법은 시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 모델링이나 머신러닝에서 기초로 쓰이기도 하지. 이건 그냥 수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학을 마치 언어처럼 쓰고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와 의심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동안 SNS에서 본 한국 고등학교 급식 영상은 마치 레스토랑 같았지만 설마 정말 그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영상보다 더했어요. 급식실에 들어선 순간 고급 뷔페처럼 음식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급식실 조리사분들은 스테인리스 식판에 잡곡밥, 갈비찜, 된장국, 나물 반찬, 제철 과일, 요구르트까지 정성스럽게 담아주고 계셨습니다. 와, 이게 진짜 고등학교 급식이라고? 제 말에 함께 온 친구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좋아.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감탄은 커져갔어요. 음식은 담백하고 영양이 고루 갖춰져 건강했으며 마치 누군가 너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선 통조림 콩, 치즈 한 조각, 말라 비틀어진 피자가 전부였는데 이곳에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점심이 아니야. 이건 학생을 존중하는 나라의 증거야. 저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방과 후 활동도 구경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교실에서는 로봇 코딩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이 미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영어 토론 동아리가 국제 시사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로봇 동아리는 작년에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어. 이 기술은 장애인 보조장치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어.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단순히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학교 시간, 우리는 학교 앞 카페에서 몇몇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아?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힘들지.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야.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도움이 될 거라 믿어.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경쟁만 하는 것도 아니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학교를 떠나기 전 교장 선생님과의 짧은 면담 시간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죠.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사람들, 골목길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일상적이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언젠가 끝나야만 했죠.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LA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웠던 고향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집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 친구 제이슨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더 그리워.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수학여행 후유증이야. 곧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건 후유증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영원히 바뀌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 처음으로 맞이한 점심시간. 트레이 위에 놓인 미지근한 감자튀김과 흐물흐물한 미트소스 스파게티, 그리고 영양이라기보단 생존에 가까웠던 그 한 끼를 마주하며 저는 한국과 비교되는 급식의 현실에 말을 잃었어요. 이젠 못 먹겠다. 한국에서 먹은 갈비찜, 잡곡밥,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느린 학교 와이파이와 총기 위협에 대비한 비상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경험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수업 도중 학교 전체에 총기 경보 사이렌이 울렸을 때였어요. 이건 훈련입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불 꺼진 교실, 숨죽이며 앉아있던 시간. 그때 떠올랐던 건 밤 11시에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지금의 현실이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왜? 아직 고등학생인데 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지 수학 공식이나 역사적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의 질서, 그리고 학생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정말 미래에 있는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며칠 동안의 논의 끝에 부모님은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서류 준비, 인터뷰, 시험. 하나하나 쉬운 건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제 결정에 놀라워했습니다. 마이클, 너 미쳤어?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인데 미국에서 대학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출국하기 전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들춰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 학교 행사 모습들, 그리고 한국 수학여행 사진들. 경복궁에서 한복 입은 모습, 광장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 한국 학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준 여행.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직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 웃으며 생활하고 있고 수업마다 놀라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특히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외계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조금씩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실수할 때마다 웃으며 다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이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야. 발음이 조금 달라. 저는 계속 반복하며 연습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시간은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와, 마이클. 이제 젓가락 정말 잘 쓰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연습했거든. 방과 후에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가거나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주말에는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며 더 많은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연결하며 그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요. 가끔 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내와요. 마이클, 언제 돌아올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미국의 학교에서 겪었던 불안한 경험과 한국에서의 놀라운 체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한때 한국에 대해 강한 편견을 품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이 나라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깨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 결정에 대해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여행담이 아닙니다. 한 미국 학생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안전한 거리, 첨단 인프라, 정갈한 학교 급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시스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세계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선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강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쌓아온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안전한 사회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한국은 이미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함께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